너무 연습 많이 한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판례죠. 이거는 늘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이 4번 지문이 굉장히 까다로웠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병공관입니다. 자, 여러분 6월 지방직 시험 잘 치셨죠? 자, 오늘 저와 함께 간단하게 이 지방직 시험 행정법 총론 관련해서 어떤 게 답이고 어떤 게 답이 아닌지 이렇게 간단히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모두 잘 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지방직 시험 행정법 총론의 경우에는 제가 쭉 보니까 국가직 시험, 4월에 있었던 국가직 시험하고는 조금 다르게요. 난이도 자체가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중 정도 된다고 해야 될까요? 중하?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틀릴 법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지문상으로 명확하게 이게 답이다라고 주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조문을 철저하게 보셨다면 어쩌면 이번 6월 지방직 시험은 다 맞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행정기본법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 답 체크해 보시면 답은 3번입니다. 자,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할 수 있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행정기본법 20조에 자동적 처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거기 괄호에 보면 깨알같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재량행위에 대해서 자동 처분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자동적 처분과 관련해서 행정기본법은 기속행위에 대해서 허용을 하고 있는 조문이고요. 자, 행정기본법 조문은 반드시 시험에 출제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출제된 내용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네요. 자, 1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번에 법치행정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이번에 답은 오늘 2번이죠. 자, 보시면 시행령, 자, 법규명령이죠. 이 시행령이라는 아이는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도 법률에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시행령은 여러분 행정입법, 법규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위임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위임 없이도 규정할 수 있다. 다 틀린 지문이네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답은 2번이고 나머지 지문들은 여러분 기존에 다 봤던 내용들이죠. 특히 오늘 4번 지문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개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이거 뭐예요? 이거 법률 우위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 의무 부과할 때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이거 뭐죠? 법률 유보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서 3번 지문에서 법률 유보 원칙은 이런 거다라는 판례를 물어보고 있고요. 자, 이번 문제는 전반적으로 개념을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자,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은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저와 열심히 연습 많이 한 내용 중에 답이 있습니다. 자, 답 4번이죠.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법 확인 소송 대상이 되나요? 안 된다고 했죠. 여러분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고 뭐는 돼요? 그렇습니다. 헌법 소원 가능하고 대법원에서 안 받아주니까 헌재가 받아주고 그리고 국가 배상 가능하고 너무 연습 많이 한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답은 4번인데요. 자, 공매 처분이라는 것을 하면서 여러분 공매 처분은 지금 단어 자체에서도 처분이니까 이건 처분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공매 처분을 하면서 체납자에게 오늘 핵심은 공매 통지일 것 같은데요. 공매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 통지를 했지만 그것이 적법하지 않다. 자, 그렇게 되면 공매 처분이 위법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유명한 판례죠. 자, 이 판례는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매 통지 자체는 처분성이 없죠. 처분성이 없는데 공매 통지를 결여한 공매 처분은 위법하죠. 그렇죠? 그러면 공매 처분은 처분성이 있으니까 이 공매 처분을 소외 대상으로 삼아서 그 안에서 공매 통지가 결여됐다라는 주장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게 이 판례의 핵심 취지인데요. 그러니까 공매 통지를 하지 않았다. 했지만 적법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공매 처분은 위법합니다.
그리고 이 위법의 정도는 판례가 취소 사유로 보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답은 4번이고요. 틀린 지문이고요. 이 4번 문제에서 여러분들께서 뭐 1번, 2번 뭐 다 좋은 지문인데 1번 지문 같은 경우에 가산금, 중가산금 고지의 경우에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판례가 있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세를 이렇게 납부하지 않거나 그러면은 따로 뭐 어떤 행정청의 확정 절차 없이 당연히 법에 따라서 확정되고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 오늘 1번 지문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의 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옳은 것은 지금 답 2번인 것 같고요. 자, 전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따라서 반드시 수리를 해야 하는데, 자, 수리를 할 때 어떤 거를 심사하냐, 이거는 늘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주민등록법 입법 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 심사 대상이 이거죠. 30일 이상 네가 여기에 생활을 할지 말지 그것만 심사한다. 달리 말하면 위장 전입인지 아닌지, 그것만 보겠다라는 것이죠. 기타 뭐 지방자치법의 이념이라든지 그런 찌끄러기들은 심사하지 않는다라는 판례에 잘 기억하고 계시죠? 답은 2번이고요. 자, 2번이 옳은 지문이라면 틀린 거 1번 보시면요. 자, 공무원에 의해서 제출된 사직원은 그의 터잡은 의원 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 철회될 수 있고 면직 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될 수가 없죠? 네, 면직 처분이 있기 전에만 가능합니다. 자, 3번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단순 착오나 일시적 사정에 기인한 경우에도 보완을 요구할 수 없다. 뭔가 좀 말이 이상하죠, 여러분? 이런 단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에 기인한 경우라면 당연히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사인의 공법행위는 발신주의인가요? 아니죠. 행정법에서 여러분 발신주의인 거 없습니다. 전부 다 도달주의죠. 자, 5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6번은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답은 2번입니다. 자, 보시면 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그리고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 자, 여기까지 맞습니다. 맞고요. 기속력에 대한 어디 범위에 대한 내용이죠.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해서 취소가 되었다. 종전 처분의 처분 사유와 기사동 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롭게 동일한 내용의 처분하는 것 또한 저촉된다. 그럼 틀렸죠? 기속력의 경우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롭게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건 기속력에 저촉이 되고 무효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라면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사동, 처추변 이런 것들은 기속력과 항상 연결해서 공부를 해라. 이거는 세트다.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답은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2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 6번과 관련해서는 특히 1번은 뭐 제3자에 대한 효력 형성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3번은 뭐예요? 원고 청구가 유효있다고 해도 기각하는 거? 자, 그렇죠. 사정 판결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4번의 경우에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이 있어서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 절차 형식만 다시 보완하면 되죠. 그렇게 되면 확정 판결에서 취소된 종전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죠. 이 경우에 기속력이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6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7번은 사실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답은 4번이고요. 자, 교도소 내 마약류 관련 수용자에 대한 교도소장의 소변 강제 채취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우리가 배웠죠. 헌법소원 대상 됩니다. 뭐 이건 심플하네요. 네, 7번은 4번입니다. 넘어가요. 7번은 여러분 그 어떤 함정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8번. 자,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거 농지법 보이죠? 우리 행정법 총론에서 여러분 농지법이 나오는 파트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행강제금 파트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쟁점이 뭐예요?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여전히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재판으로 가니까 처분성이 없다. 달리 말하면 항고소송이 안 된다가 쟁점이죠. 근데 보세요. 오늘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재판, 항고소송 절차에 따를 수 있다. 틀린 지문이죠? 답은 1번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키워드 한 개 가지고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9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사례가 여러분 아주 장황한 듯 하지만 굉장히 심플합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여러분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일반 재산, 대부 이런 거 보입니다. 자, 여러분 일반 재산, 잡종 재산 이거 나오면 이거 뭐예요? 무슨 관계? 사법 관계. 네. 뭐 이렇게 또 한 개 잡아볼 수 있고요. 자, 일반 재산을 이제 대부하는 계약을 행정청과 을이 체결을 하는데요. 분납하기로 했고, 그런데 을이 납부하지 않네요. 그건 납부해라 라고 통지합니다. 근데 계속 납부를 안 하니까 이제는 일반 재산 대부에서 납부해라 라고 했는데 안 하니까 이제는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이건 공법관계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재산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게 사법관계야 라는 건 아니고, 일반 재산을 대부하는 것까지는 사법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납부 안 해가지고 강제로 뜯어내는 절차, 이거는 국세징수법이 적용이 되니까 이거는 공법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무단점유했다, 변상금 부과한다. 이 공법관계죠. 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보시면 기읍 답이, 행정청이 을에게 대부하는 행위는 공권력 주체로서 상대방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한 행정처분이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거 체크한 거죠? 이거 사법관계니까요. 그 다음 니은. 갑은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은 을을 상대로 민소를 제기해서 구해야 된다. 아니죠, 여러분. 아까 전에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가 된다고 했죠? 강제징수가 가능하다면 국가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틀렸고요. 디귿. 변상금 부과 처분이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행위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이건 전형적인 공법관계죠. 따라서 민사소송 이거 다 틀린 말입니다. 답은 1번이네요. 자,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1번, 2번은 행정절차법 조문입니다. 제가 조문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1번, 2번. 지금 정답 지문이고요. 자, 옳지 않은 거 오늘 답은 3번입니다.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돼서 범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위법성 조각된다는 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답 3번입니다. 내가 행정지도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범죄가 됐다. 그러면 일단 나는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위법성 조각되지 않아요. 다만 이 경우에 국가배상이 가능한가가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오늘 4번 지문처럼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요, 행정기관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0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11번은 하자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답을 바로 보시면 2번입니다. 자,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해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되면 별개의 법률효과라면 어때요? 원칙적으로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죠. 하지만 보세요. 선행처분에 불가쟁령이 생겨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지금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 이런 말 나오죠.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 가능하지가 않다. 그래도 하자 승계 인정되지 않는다? 말이 좀 이상하죠. 틀렸습니다. 자, 별개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때 수인 한도를 넘는 가혹한 결과가 초래되고 당사자에게 예측 가능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하자 승계가 될 수 있는데 이 이론이 무슨 이론? 구속력 이론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구속력 이론을 물어보고 있는데 안 된다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고요. 자, 나머지의 경우에는 하자 승계에 관한 판례들, 전형적인 판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구속력 이론과 관련해서 4번 지문이 오늘 구속력 이론을 설명한 그 판례죠. 수용보상금 증액,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데 주장할 수 있다. 하자 승계된다는 그 판례죠. 네, 11번의 답은 2번입니다. 12번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 소송 시험에 한번 나올 법했는데요. 실제로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근데 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답은 4번입니다.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므로 가처분에 대하여 민지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이건 이미 기출 지문도 있었는데요. 당사자 소송은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이건 판례가 있습니다. 항고소송은 가처분, 임시처분이 안 되죠. 하지만 당사소송은 가능합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기존에 기출되었던 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기타 이 1번의 경우엔 당사소송의 개념 뜻이고요. 2번은 공법상 계약과 관련해서 당사소송 제기해야 된다. 연습 많이 한 내용. 3번은 법관의 미지급 퇴직 수당 관련해서는 당사소송의 대상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답은 4번이고요. 자, 13번은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를 한번 골라보라 라고 하네요. 자, 기획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맞죠, 여러분? 네, 모든 국민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같은 경우에는 원고 적격은 논점이 전혀 아니다. 다 가지니까요.
자, 그러면 찾아보면 기역이 3번, 4번이 없네요. 그럼 답이 1, 2번 중에 하나인데 니은 보시면 검찰 보존 사무규칙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끝나야 됩니다. 검찰 보존 사무규칙 가장 대표적인 행정규칙의 일종이죠. 이 행정규칙입니다. 이 키워드가 나왔다면 검찰 보존 사무규칙에 의해서는 비공개를 할 수 없다라는 그 결론이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자, 행정규칙이지만 돼 있죠? 예. 검찰보존 사무규칙상의 열람등사 제한은 정보공개법 구조 1항 1호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자, 구조 1항 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해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죠. 그러니까 명령, 법률 이렇게 구속력이 있는 법률, 법규 명령에 한하는 것이지 행정규칙처럼 구속력이 없는 애들로 비공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명확합니다. 판례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답이 이렇게 체크가 되네요. 네. 그래서 디귿은 지금 맞는 지문이고요. 리을이 여러분 틀린 이유는 뭐예요? 여기에서 어떤 게 틀렸어요? 그렇죠. 이게 틀렸죠? 10일이 아니라 20일이죠. 네. 20일이 경고하도록 결정이 없으면 이 경우에 간주 거부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0일이 틀렸어요. 13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14번은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오늘 답은 1번입니다. 자,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설치 관리하는 신호기의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국가배상법 5조 소정의 배상 책임의 귀속 주체는 국가뿐인가? 아니죠. 자, 이 국가는 지금 여기에서 비용 부담자가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얘네는 지금 이 교통신호기의 설치 관리자죠. 그래서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설치 관리자와 비용 부담자를 다 피고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답은 명확하게 1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4번 문제에서 여러분들 뭐 2번 지문, 3번 지문 이런 것들은 또 잘 체크하셨으리라 생각되고요. 이 4번 지문이 굉장히 까다로웠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 항상 답은 상대적으로 찾으셔야 돼요. 1번이 오늘 지금 너무 답이잖아요.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 4번 지문은 제가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 사건인데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그 판례 있죠? 그 판례는 보험보상자법과 관련한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금 까다로웠는데 우선 4번은 지금 맞아요. 맞는 지문입니다. 체크만 일단 해두시고 다음에 우리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5번은 행정소송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여기 일단 답을 보시면요. 바로 1번입니다. 자,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직권 증거조사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걸 직권심리주의라고 하죠. 직권심리주의. 이거는 여러분 어떤 개념이라기보다는 행정소송법 조문입니다. 26조. 15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16번 공토법, 공익사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도 보시면 답은 4번입니다. 자, 여러분 4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보상항목 나와 있죠. 여러분 이 보상항목이 나온다면 소송의 대상이 무엇이다라는 문제가 반드시 나왔을 건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피보상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자, 라고 이런 식으로 소송의 유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상 항목에만 뭔가 불만이 있다라고 한다면 재결 취소 소송이 아니라요. 우리는 어떻게 공부했나요? 관할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가 아니라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하고요. 재결 취소 소송이 아니라 그렇죠. 그 유명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죠. 그렇습니다.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몇 안 돼요. 판례가. 근데 그 중에 지금 하나가 나온 겁니다. 키워드 보상항목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답은 4번이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뭐 특별히 뭐 어려운 내용이 없었습니다. 3번의 경우에도 사업 인정은 특허죠. 형성행위다. 뭐 이런 지문이었습니다. 자, 17번. 자,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여기 보시면 식품 적개겁을 하시는 갑이 있는데 청소년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을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면서 관할행정심판위원회 병에게 청구합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행정심판위원회죠. 얘는 영업정지 2개월의 가름에서 식품위생법 소정의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행정심판위원회는 변경 재결이 가능하죠. 따라서 변경할 수 없다. 틀린 지문이고요. 이번에 보시면 갑이 병의 기각 재결을 받은 후에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음을 주장해서 기각 재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수소법원은 심리했는데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각하 판결해야 된다. 이거 여러분 나올 만한 게 나왔습니다. 왠지 각하 판결할 것 같지만 기각합니다. 자, 답은 지금 3번인데요. 지금 행정심판위원회죠.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할 경우에 은 인용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이 지문은 그 지문이죠. 행정심판위원회 결정 재결에 대해서 당사자가 되는 청구인, 그러니까 나죠. 나는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해서 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여러분 18번은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전반적으로 여러분 행정절차법의 조문들 1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지금 조문들이 나오고 2번, 4번처럼 이런 판례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18번은 바로 답을 보겠습니다. 답 3번입니다. 당사자 등이라고 돼 있는데요. 당사자 등에는 불이익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 행정청 직권 신청에 따라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까지고요. 제3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조문에 행정절차법 2조 4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단순하죠? 18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19번, 20번만 남았는데요. 19번 보시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여러분 문제 굉장히 쉬웠습니다. 사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조문을 물어볼 것이다 라고 당연히 예측이 되었고 여러분들과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의외로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몇 번이죠? 2번이죠? 고의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과태료 부과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너무 문제가 쉽게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기타 1번, 3번, 4번 굉장히 중요한 지문들이다. 조문들이었다. 우리 연습 많이 했죠? 다 맞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오늘 답은 3번입니다. 자, 보시면 이것도 여러분 계속 기출된 게 기출되고 나올 법한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또 연습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는데 관할행정청이 해당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을 했다. 이런 말이 있네요, 여러분. 그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없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인가에는 하자가 없는데 사업시행계획에 뭔가 하자가 있다. 인가처분에 문제가 없는데 기본행위에만 하자가 있다. 딱 어떤 쟁점인지 도출이 되시죠? 그렇습니다. 소송의 대상이 무엇이냐겠죠. 자,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라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없죠. 네. 자, 인가에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인가 관련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기본행위를 대상으로 해서 당사자 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만 제기할 수 있다. 매우 유명한 판례죠. 우리 연습 많이 한 사건이고요. 자, 20번 같은 경우에 답은 이렇게 3번이고요. 나머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은 조합 설립을 위한 주체인 추진위원회 구성 행위를 보충해주는 인가다. 지금 이제 그런 지문들. 그리고 4번의 경우에도 나올 법한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직접 하는 경우에 사업시행 인가 처분. 이건 첫 번째 단계죠.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맞는 말이고요. 자, 1번 지문의 경우에도 자동차 관리 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 단체인 조합, 협회 설립 인가 처분. 자, 여러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설립 인가 처분은 특허다라는 판례가 있는 것이지 자동차 관리 사업자와 관련해서 설립 인가 처분은 특허다라는 판례가 없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인가입니다. 이것도 판례가 있고요. 자, 20번의 오늘 답은 3번입니다.